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그냥 눈 감고 듣고만 있어도 하루에 정치가 쫙 빨려 들어오는 원일이 기자 원포인트 뉴스. 안녕하세요. SBS 원일이 기자님,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네. 서울의 인구가 얼마가 죽는다. 이런 등등 기사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그게, 선정적이에요. 예. 그게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요. 예. 2009년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하고 미 국무성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유 너무 끔찍해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썼을 텐데 그런 거 안 쓰는 게 맞죠. 아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핵폭탄 하나 터지면. 그렇죠. 그때 시뮬레이션은 이제 용산에 떨어지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20킬로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21킬로톤이었는데 네. 그와 유사한 20킬로톤의 원자폭탄이 서울의 용산 미군 기지에 떨어졌다라는 전제 아래 시뮬레이션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드리면 알아. 이것도 하기 싫은데. 하지 마요. 재미없어요. 짜증나. 하지 맙시다, 진짜. 하여튼 이번에 뭐. 수소폭탄 실험한 게 160킬로톤. 네, 나가사키에 그거의 떨어진 10배. 거예요? 그거의 10배. 어허.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시뮬레이션이고 뭐가 필요 없는 필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예. 남북한 끝, 일본 끝, 미국 반 끝.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 다 세 개 다 끝. 그럼 끝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의미 없는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예. 자, 문제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매우 이제 엄중합니다. 예.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위켄드 주말의 시작입니다. 주말 되면 뭐 하나 우리는? 계속 일하는데. 네, 그러게요. 예. 자, 즐거운 주말이 돌아왔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가져온 뉴스. 예, 해피하지 않은 분이 지금 여전히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사퇴했지만 이해운 대표가 지금 여전히 지금 해피하지가 않은데 그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즐긴 분 만났어요. 네, 제대로 된 분 만났어요. 저도 정치권 있으면서요. 예.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지뢰밭처럼 네. 돈 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옆에서 많이 숱하게 봐왔죠. 진짜 정치 많이 하셨구나. 제가 20년 넘게 봐왔죠. 딱 보면 눈빛 보면 이제 보이죠. 제가 17대 했거든요. 17대만 해도 이제 돈 없는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정치에 네. 확 그렇죠. 해버리면서 그 바로 직전 16대까지 또 우리 때도 그 잔존이 남아갖고 네. 돈 주려고 쫙 호시탐탐 어느 놈이든 걸리기만 해라 돈 주고 딱 네. 이 고리로 걸어버린다. 예, 그게 참 이거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15대 16대까지는 정말로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당 대표, 당에서 사무총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기부, 청와대에서 이른바 오리발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정치 자금이 내려왔다고.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돈 그때 따박따박 다달이 얼마씩 받던지 현역 의원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옆에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딱 다잡으면 그렇게 옆에서 업자들 사기꾼들 돈 안 받아도 정치가 가능했는데 17대부터 그게 딱 끊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런 외부의 유혹에 너무 이제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예. 자, 이해운 대표가 아주 거기에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자, 왜 어제도 한 얘기를 오늘 또 하냐면 이게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연루된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운 오호. 대표 세드. 주장에 따르면 둘 더 있다는 거예요. 2+2가 있대요. 호호. 민주당에 2명, 자유한국당에 2명, 어허. 바른정당은 나 혼자 당했다. 이게 지금 이해훈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분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한테. 이야. 자, 그래서 이미 뭐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핵폭탄은 여기서 터지네. 예, 이게 지금 거의 정치권에서 지금 핵폭탄이에요. 예. 육덕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이. 어허. 여성 사업가가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친박 원조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분이 강남의 여의도 바닥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기 전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돈 이렇게 스폰서 해주고 이권 따내고 하는 데는 귀재예요. 귀재. 자, 이해훈 대표는 지금 의혹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가 금품 6천만 원 플러스 김치예요. 김치는 돈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죠. 예. 금품 수수보다 김치 수수가 더 정치적 후폭풍이 컸다고. 국민 감정법을 건드렸다. 예. 그런데 이해훈 대표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름을 대라 그러지 말고 예.
국회의원 누가 더 당했는지 당한 건지 뭐 돈을 먹은 건지 자 이름을 대라 4명이나 더 있으면 근데 이름은 못 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국회의원에만 끝났냐? 모 재벌 그룹 회장도 이 육덕순 사업가한테 연루가 돼서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아 이거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게. 예. 아 입이 근질거려서. 근데 이건 그건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모 방송사가 또 이분한테 당한. 우리 아니죠. SBS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딘지. 하여튼 뭐 그것도 제가 아는데. 자, 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 협찬을 따줄 테니 나한테 이 사업권을 주면 협찬을 많이 받아다 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는 척 했는데 결국은 이 방송사 돈 예산만 몇 천만 원 날리고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고 당했어요. 정치권을 좀 아는 분이네. 그러니까 이 아주 수법은 매우 아주 단순해요. 홍보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내가 정치권에 누구도 알고 봉도사 봉도사 알고 원인 알고 뭐 한마디로 봉도사 납작 들어갖고 배 작작 깔고 와. 봉도사 뭐 내가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방송에서 쫙쫙 밀어주고 원일이 무슨 기자 아유 내가 말 한마디면 뭐 웃기는 소리 하고 내 얘기만 해. 네, 기사 그냥 막 쫙쫙 써주고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누구 생각이 나냐 하면 박모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그 문제 됐을 때 그 스폰서 했던 분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치권에 다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누구 안다. 잘한다. 자 연결해 줄게. 사업권 따줄게. 근데 수법도요. 다 해외여행 데리고 가요. 명품 가방 쫙 사주고요. 해외여행비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쫙 관광 다 시켜주고 본인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구워 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를. 자 이해운 대표도 본인이 받은 금품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주라고 명품 벨트. 이거 다 사진 찍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물을 때 그냥 안 주고 다 증거물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해운 대표는 명품 벨트라 그래. 몇 푼 안 되는데 그거를 몇 푼이 안 되긴요. 그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가요? 네. 난 한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네. 네. 몇만 원짜리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이해운 대표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받은 것보다 지금 토해낸 게 더 많대요. 그래서 검찰 조사 가면 내가 결백을 증명하겠다. 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처음에는 달러 이자까지 갚았다. 그거 뭐 엎어가지고 다 갚았고 딱 못 갚은 거 하나가 김치야. 김치는 먹어치웠으니까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김치 장사한테 저한테 받아갖고 갚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는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는 이미 돈 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근거는 있었네요. 예, 있어요. 자, 김치를 받아서 분명히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김치 뭐 5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50만 원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해운 대표는 지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가서 내가 조사받고 하겠다는 건데 여차하면 같이 당한 국회의원 4명 불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도대체 2명이 누군지 자유한국당 등이 누군지 봉도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 아니니까 전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쓰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 받고 살아도 충분해요. 네,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김치 좋아요. 그래요? 제가 김치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김치는 우리 담궈서 먹읍시다. 김치는 담궈서 먹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으면 되는데 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이해운 대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딱 억울한 느낌이 오네요. 저는. 있죠. 초기에 오거든. 쫙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봉도사님이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정치인과 스폰서, 정치인들이 왜 이 돈에 얽혀서 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도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운 대표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바른정당이 이제 안개 속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 나온다에 한 표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김무성 전 의원은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막 이렇게 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시키면은 할 생각이 있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표시키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고민하는. 한다라고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딱하니 걸림돌이 있죠. 이제 패배한 대선 후보잖아요, 유승민 후보. 예. 자, 근데 뭐 홍준표, 안철수 다 나왔는데 이야.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밀고 있어요. 곧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제 뜹니다, 이제. 예. 김용태, 하태경 등 이제 젊은 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하태경 핫해. 핫해요. 핫해요. 요즘 하태경 핫해. 저 핫해요. 예. 하태경 밀고 있는 중에 핫해. 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강론자가 대표가 되느냐, 통합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 신호탄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예. 그거 이제 제가 할게요. 김무성은 통합론. 통합론, 유승민 자강론. 자강론. 그런데 김무성과 정진석이 요새 계속 만나고 있어요. 예.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 그 사이에 육덕순 씻겨 있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아유. 편안하게 머리가 어지러워져.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아유, 그분. 육덕순 씨 이름도 육덕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혹시 김치 배달된 거 없지? 사모님 그랬을 거 아니야. 김치 좀 받아와라. 집에 김치 배달된 거 없지?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예. 자, 그래서 집에 케이크 상자 오면 위험합니다. 사과 상자로. 그런 거 뭐 기자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자, 예. 그래서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얘기만 했는데 예.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처음으로 떨어져 70% 밑으로 그렇죠. 69% 나왔죠. 나왔죠. 자, 이유는 북핵 때문입니다. 위기 안보론이 대두가 됐어요. 야당이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지금 야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좋은 사인은 아니죠. 자,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와중에 북한에 특사 보내겠다라고 지금 대화 주장하는 거 역풍 맞고 있는 것 같고. 그 특사 조용히 보내야 돼요. 또 소리 소문 없이 보내려면.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님 바른정당 건강한 보수될 거라 생각했는데 자유당이 흡수되면 안 되는 댕 안타깝네요. 7297님 유튜브로만 듣다가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부산 청명합니다. 국내 정치도 남북 문제도 청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안타까운 표지만 인사하시고 자, 비지스의 노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갈 때까지 가보자.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여당 의원 이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욱 자유한국당 남당 의원님. 아니구나. 야당 의원이구나. 아이고. 요즘 춥고 배고픈 이 더운 날에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더운 날에 추운 게 뭐예요? 더운 날에 그러니까 더 죽겠다 그래.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 거리 나갔을 때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서 많이 놀렸죠? 예,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안 해둔 짓을 하려니까 참 힘들고 너무 옷 입고 있는 것 같죠? 뭐 근데 요즘 이제 체질화가 그것도 자꾸 하면은 는다고 이제 몇 개월 됐구만. 이제 점점 체질화되고 요즘 또 알겠습니다. 네. 자, 깍두기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깍두기 싫죠? 네, 300분의 1의 사나이 야성의 정의당 윤소합니다. 나도 원래 아니야, 이렇게 씹으면서 야성의 하세요. 중독성, 마성. 마성의 중독성을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써먹은 거예요. 야성의 중독성? 예, 됐죠? 또 이 자리가 여전히 또 3대1 구도로 또 좀 바뀌긴 했더니 그 3대1 때문에 저 불러 올려가서 네. 혼났어요. 에이, 그래도 왜 중립 안 지키냐고. 에이 그래도 뭐 이제 체질적으로 지금 여당 성향인데 아니, 저 바른정당 입당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에이, 나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때는 거예요, 저를 지금? 기준으로 3대1이었던 기억밖에 예. 없는데요. 남자 예. 3분, 여자 1분. 아이고. 그렇지 그런 정도로 되는데 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뉴스서부터. 예. 자, 자유한국당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 자 리포트. 정태욱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자, 채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보이콧하고 있는데 네. 왜 해요? 근데 왜? 왜 하니 그 에이, 중요하죠. 아니, 잘 지금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왜? 이제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예. 뭐 평소 때 커피도 마시면서 살살 웃으면서 셀카도 잘 찍어주는데 실제로 굉장히 뭡니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웃는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취임한 9월 달에 바로 조희준 YTN 사장 싹 날려버리고 그로부터 이 방통위원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방통위원 2개월밖에 안 되는 김용수 미리 사람을 그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미끼를 확 빼버리고 그리고 또 EBS 사장 우정공 사장을 8월 달에 딱 빼버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노동법을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의 과정으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래 되는데 이 공영방송 장악한다는 게 어떤 사태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봉도사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게 장애 투쟁할 스타일이 아닌데. 장애 투쟁하면서 행복하신가 봐. 많이 웃으시네. 그래가 거의 이제 그 힘이 그 또 소진돼 가는데 어제 또 한번 뺨을 울고 싶은데 뺨을 하나 팍 때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예, 어제 그 MBC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예, 그거를 그냥 그 뭡니까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더니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어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건데. 네, 근데 이제 노조가 압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고발하고 뭐 인신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뭐 심약했겠죠. 그런데 그 유희선 이사는 지난번에 이대 교수시죠? 예, 이대 교수인데 그 이제 뭡니까 그 사장 지금 사장 그 인터뷰할 때 아예 노조가 이제 제대로 그 방송에 막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해놨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노조가 세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또 우리 보수 사람은 또 마음이 심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또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도시락은 싸갖고 나가십니다. 아유, 도시락도 뭐 그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사가지고 요즘. 참고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파업에 찬성한다 66.4%.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 동의가 43%, 찬성하지 않는다 40%가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방송 언론학회 학자 468명인가요? 3개 학회 교수님도 468명이 지지한다. 김장경 고대영 사장 물러가라. 이분들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협조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리 유윤 의원님이나 경제적인 불러놓고. 아니, 저는 즐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발언 좀 많이 주자. 봉도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 아니, 결과는 객관적 결과를 얘기하는 결국 봉도사가 내가 둘이 한번 될 걸 가지고 왜 유튜브도 끊어가지고 지금. 방청 왔어요. 의원님. 공정 발언하세요. 지금 공정 언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아. 손 좀 이렇게 치면 좀. 강조. 저기당은 정의롭게 좀 해주세요. 그럼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제가 할게요.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외투쟁은요. 그 순간에 대부분 역대 지금 민주당도 많이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 옛날 전에 한나라당도 했는데 굉장히 여론 지지율 낮아요. 예를 들어 나가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좀 이 방송에서 이런 하면 쪽팔리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구 전략이 잘 없죠. 실제로 없어요. 그래 되는데도 지난하는 거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05년 6년 한겨울에 우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때 사학법 이제 그때 당시 그 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막 그냥 그 날치기인지까지 모르겠는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도 여론조사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나빴어요. 그 왜 국회 내에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법 통과시킨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랬어요? 맞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장외투쟁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07년에 사학법 재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그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야당의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론 지지 뭐 언론 비판 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소리 특히 지식인들수록 더 비판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지지로 올라간다.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지금 문제가 제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지금 하는 그 보이콧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아주 방송 장악이라든지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사학법이 문제 있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장기적인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콧은 잘못됐다. 예. 예, 보이콧.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그러니까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비난을 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언론 지지 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이번 본회의장에서 좀 빨리 복귀해라 이런 피켓 시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좀 대통령처럼 얘기하지 말고 좀 솔직히 표현하면 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의 현안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정기국회인데 와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집단의 모습을 다해라 하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애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앞에 본회의장 앞에 이 회의실이 있습니다. 원래 예결특위 그 회의실입니다. 아니 추경 예산 때 그 중요한 때는 오라게 해도 안 오더니 맨날 거기서 우청하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고 예결특위 할 때는 그 공간에서 들어오라게도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지금 맨날 그 앞에서 하니까 거기서 봐야지. 또 나 열받으니까 표지만 나오네. 아니 그래.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아니 왜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진정하시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봐 기억이 돼버렸다면 김장겸 사님 뭔 100몇 명이 넘는 저 정당에서 김장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김장겸 대통령 했었어 옛날에?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살리자고 세상에 밖으로 튀어나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에 김장겸이는 출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제2 회의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니까 장애투쟁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윤 의원님한테 제2회장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태호 의원님. 아니고 있어요. 정태호 의원님, 저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윤소아 의원님. 여성분인 줄 안돼요. 얼른 손 흔들어주세요. 예. 사나이 윤소아입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예, 이재정입니다. 저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저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나가보시니까 축구 배고프다 하셨는데요. 저희 많이 나가봤잖아요. 국민 지지 있을 때는 춥고 배고프지 않아요. 나가도 따뜻해요. 그건 바로 국민을 등에 못 업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립니다. 지금 김장겸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국감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국감이 문재인 국감입니까? 아니고 박근혜 국감이거든요. 살짝 겁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갔다는 추측이 사실상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노조가 정권하고 결탁해서 파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좌파 노조라고 얘기한 게 사실 KBS 새 노조 얘기한 거잖아요. 1노조 말고. 근데 어제부터죠. 제1노조도 같이 합니다. 예. 어제부터요? 그렇죠. 처음입니다. 제1노조, 우리 기술직이라든지 그간의 모든 파업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했었고, 기능직. 그리고, 그때 김인규 사장 당시에도 반대하면서 그 두 노조 간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결국 새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좌파 노조만의 파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하는 사람을 아이스링크 관리하라고 쫓아버립니다. 아나운서들요.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MBC 자랑스러운 MBC에 들어왔다가 마이크 한 번 못 쥐고 그냥 퇴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해고되고 전보되고가 아니라 스스로 사표를 내야 했던 그분들의 뒷모습도 너무 아프고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노동법상의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죄예요. 사실 그분들의 상처나 아픔, 손해 같은 것들은 억만금을 줘도 배상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목사 MBC 공도사님은 MBC, KBS에서 있었으면 진즉 쫓겨나 버렸어요. 저 다른 데 저기 목포 쪽으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MBC 로고송 한번 부르려고요.
MBC 아이스링크.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예를 들면 예.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 중 밖에 작가분들부터 해갖고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근데 이거 막 믹스해 근데 주시는 분. 정봉주 정치쇼의 그 내용이 예. 이런 내용이 아니야. 예. 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면 정봉주 앵커만 남아 있어. 그럼 못해요 방송을. 그렇죠. 예. 물론 그리고 청취자도 다 떠나. 봉도사님은 그럴 일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러지만 MBC가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재정 의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걸 자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 광우병 사태 때 MBC가 어떤 방송했어요. PD 수첩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그런 거 방송했죠.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김현희가 마치 그 칼기 폭파범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방송을 했다라든지 이런 편파 방송하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인사상으로 그건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쫓아내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이게 상징적으로 워낙 지금 이제 여당 사람들은 뭐 말 만들고 상징적으로 잘 만드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는 이 공영방송 사장을 이렇게 지금 노동행위로 그 체포영장을 발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그때 기준이 달라는 문제지 법이 아니고 또 모성보호 위반이나 근로조건 명시, 퇴직금, 미지급 문제 이런 거는 또 부장 정결 사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은 그럼 그 하나하나 사태에 대해서 뭐 온갖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영장을 낸다. 자, 또 한 가지는 체포영장 노동 문제로까 체포영장 낸 게 지난 3년 동안 여러 건 있다 했는데 따져보니까 지난 3년 동안 3건 있는 4건 있는데 다 체불 임금에 관한 문제예요. 돈을 실제로 안 준 악덕의 문제고 이렇게까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걸 가지고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는 거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속 보이는 짓이고. 임금 문제 아니에요. 그 부당 정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니 자칫 잘못하면 홍준표 그분 같은 잘못된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관계 모르고 발언하신. 들으시고 일단 들으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들으시고. 지금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전보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이제 뭐 그 아까 그때 아이스링크장 갔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는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를 안 했다. 퇴직금 문제가 170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 전보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노조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행범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재은님,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항상 똑부러져서 좋습니다. 자, 8450님,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님, 3대1 화이팅! 하지만 언론개혁에 너무 반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뭐죠? 화이팅은 하는데 언론 노조. 자, 김봉영님, 정의당 윤사원님 핵사이드에 빵 터졌어요. 자, 일단 언론 보도가 지금 정태호 의원님 말씀한 5가지 사유로 체포영장 발부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팩트 체크. 저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이유는 왜 부당정보 발령 이런 거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고. 5가지 최저임금법, 모성보호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 안 했는 거, 퇴직금, 미지급 문제, 전보 문제 이렇게 5개 사유로 이번에 체포영장. 저는 지금 문제, 귀한 전보 시간을 문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스스로 내로남불 요새 요 얘기 유행하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2008년도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홍준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현주 사장님 사태였어요. 소환장 2번, 3번 이렇게 발부했으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 바꾸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정현주 사장의 사례는 이 정도로 방송을 사육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권에 찍혔을 뿐입니다. 자, 지금은 노조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현업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 2007년 8년도에 법조에 있을 때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 지금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니까 스케이트장 가면 있어요. 예. 스케이트장.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니까 비행기 모형 만들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있었대요. 스케이트장. 공무원 돼버린 거죠. 사무원 돼버린 거죠. 오늘 진행자실이에요? 얘기 듣고. 네. 그 PD 수첩 말씀 잘하셨는데요. PD 수첩 사태 진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전 세계적으로 언론 역사상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PD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어요. 내일 모레 결혼 앞둔 PD 체포영장 발부돼서 연행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검사가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스스로 사건 자체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기소까지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죄됐거든요. 그 사건의 부당함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을 예로 드신 거는 자충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 이제 내가 팩트 체크할게요. 예. PD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된 게 아니고요. PD 수첩. 예.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나 그런 걸로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 법률적 용어로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유죄인데. 죄가 있다. 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무죄입니다.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정윤주 사태하고 이번에 김장겸 사장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첫 번째로 PD 사건 같이 저렇게 쌍제비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쌍제비는 무슨 뜻이에요? 쌍제비 거짓말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서로 알아들으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로남불 이야기했는데 네. 자 그랬으면은 그렇다면 그때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이 정부는 그러면 바로 해야죠. 왜 또 그보다 훨씬 못한 이런 뭐 전범 시시콜콜하게 직원들 몇천 명 되는 직원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낸다. 그리고 김장겸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언론에 관한 문제는 일련의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TN 사장 물러나게 하고 EBS 사장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 또 지금 또 누가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 일련의 사태가 결국에는 전범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유희선 이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타이어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작은 거 하나하나로 시비를 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강력한 게 있었고 아까 또 하나 이야기하셨는 게 노조는 이번에 찬성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노조에 의한 정권에 의한 게 아니고 노영방송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태우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각자 주장은 자유롭지만 자 PD 수첩 판결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죄 선고 PD 수첩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보도 때문에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정부 협상 책임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파 방송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주관적인 편파 방송을 말씀하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10년간 그 언론 지금 언론 장악 말씀하신 언론 장악에 대한 그 부분의 추억이 지금 깨질까 봐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도 없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급해. 이러다가 MBC, KBS가 진짜 공정방송을 하거나 공영방송으로 자기 이치를 차지해버리면 우리 설 곳이 어디냐. 그 무서움. 그것이 진짜 팩트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정태우 의원님. 다음에는 일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할 시간. 민주당 나오면 정의당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은 둘 중 한 당만 부르세요. 자꾸 2대1 하니까 힘들어요. 바른정당 부르는데. 아니 자꾸 이 앞전에는 정의당까지도 그러더니 이번엔 정의당 정의당 하세요. 자, 정태우 의원님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아니 지금 귀한 시간 줬어요. 얼른 말씀하십시오. 자,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내로남불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있지만 이의 핵심은 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시도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들어오시긴 할 거예요? 예. 언제 들어가긴 하시나요?
어서 근데 좀 들어오세요. 상황을 어서 봐야죠. 들어오세요. 아니요, 저긴 어서 들어오시라고 윤사원님은 오지 말라 그러고. 아니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아니 여기서 어차피 보는데 이제 뭐 언론 뭐 이렇게 이 말씀 한 말씀만 이 KBS MBC 예. 이 싸움이 되니까 오늘 뭐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에 SBS도 예. 새롭게 태어나기 부분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김정은 장관 며느리잖아.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광고 나가는 틈새 마구마구 구라 풀다가 시간 놓칠 뻔했어요. 자, PD 수첩 아까 팩트 체크했는데요. 다시 사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PD 수첩 일부 허위 사실이 있었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 자, 일부 허위 사실이라 함은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 반면 협상안에 소위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유죄가 아니라 예. 무죄인 거고요. 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나한테 11만 원 등쳐서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사실 라고 10만 얘기했는데 원인데. 사실은 10만 원이니까 아하. 전체적인 주장의 취지는 진실이었던 그리고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거기 얘기입니다. 또 덧붙이면은 전체적인 주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언론의 자유의 큰 틀에서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지만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왜곡이 심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북한이 9월 3일 날 160킬로톤 강도의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핵폭탄이 어디서 터졌냐? 여의도에서 터졌어. 이혜훈 의원님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의혹으로 지금 대표 사퇴했고요. 근데 나 억울하다. 깜짝 놀랐네. 억울하다. 아이고 깜짝 놀라면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아니 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위에 이 핵폭탄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아니 난 그 핵 문제 이야기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 하기야 이거 여의도 정말 자 핵폭탄. 이 민주당 의원 2분, 자유한국당 의원 2분 아직은 같이 돈 받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다. 검찰 가서 소상히 다 밝히겠다. 보도는 보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없으시죠? 일단 정의당은 빠졌어요. 원래 그 끼지를 못합니다 그쪽에. 네. 그 반열에 이르지를 못해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청문회 하는데요. 아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아니 제가 제가 청문회를 하는데 좀 누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그 재벌들이 총수들이 전부 올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전날 각 그룹에서 그 청문회 그 국정조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저한테는 한 명도 안 와요. 정의당한테는 안 옵니다. 예. 오기를 그러니까- 바랬었어요? 예? 오기를 바랬었어요? 오면 사정없이 뭐라 하려고 그랬죠. 그거 안 오면 잘했네. 말 들을까봐 안 갔네, 거기에. 진행하세요. 예.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혜원 의원님? 저는 제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보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일성 때부터 뭐 예. 여당 의원 2명이 뭐 돼 있다라면서 약간의 물타기 형국으로 흐르긴 했었는데 뭐 사건은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 내용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자, 보수 쪽에 새 판짜기가 시작될 거냐? 지금 돌아서서 표정 관리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글쎄 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저 우리 정의당 또 먼저 좀 이야기하시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보수의 새 판짜기. 그래서 일단 김무성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안 한다.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할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요. 예. 유승민은 대표적인 자강론자. 예. 그리고 김용태 뭐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도 자강론자. 하태경 의원도 자강론자. 다만 김무성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수시로 만난다. 보수의 새 판짜기예요. 보수라고 제일 해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워낙 생각이 다양한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기류는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좀 합쳐라. 지금 저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려면은 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보수가 또 분열까지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자국론의회가 바른정당 자체가 힘을 길러가지고 독자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을 흡수하겠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쉽지 않는 이야기고 또 제 개인 생각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야 된다. 그 합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뭐 완전히 그 개개 의원을 영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당대당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또 보수의 중요한 그 젊은 세대들 내지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하실 얘기? 한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뭐 보수 세판짜기라고 하면 정말 세판짜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박근혜 대통령 이하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투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판이 아니다. 과연 세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 지지층의 지지는 제대로 끌어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했어요. 이거 한마디씩 간단하게 짚고 김성민님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요. 온 국민이 다 알 것 같죠? 예.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제가 80%예요. 네. 예. 그 원래 이제 보수 진보가 유럽에서는 경제 정책을 두고 그 급진적인 정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온건한 정책을 쓸 거냐 이걸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요즘은 일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는 한국 근대사에서 남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역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를 보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진보와 보수의 차이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에서도 뭐 일부 있지만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 시대가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의 숙청에 대한 의견이 좀 갈라져 가지고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숙청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 진보적인 색채입니다. 그렇다 진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PD 계열이 있고 NL 계열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민주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향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체제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방된 이후에 한국의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경제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거기 빈부격차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PD 계열 한 말씀 하시죠. PD, NL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진보와 보수와 진보의 부분은요. 여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한국의 보수고요. 예. 정의당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게 진보입니다. 뭐 실물적으로 봐야지 뭐 어려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클리어했어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예. 한마디 아까 이제 바른정당 문제 통합론 이런 이야기 하셔서 뭐 결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바른정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앞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표연설을 놓고 뭐 속 시원한 연설에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서로 화답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밑판 깔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판요? 밑에 판 깔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락 깔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서로 러브콜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근데 왜 바른정당에 저는 대해서 아까 보수 문제 이야기 나왔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대표연설에서 아니 문재인 케어에서 할 때 그 돈이 어디 있냐 나 그 난리를 치더니 아니 세상에 복지에다가 쓰지 말고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10조 쓰자고 대표연설에서 하는 저는 그 뒤로 자빠질 뻔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예, 진보 보수 얘기하시면서 정태욱 의원님께서 뭐 우리 근대사 등등 해방 이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살짝 치고 제가 근원적인 개념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 주실 거죠? 예.
일제시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수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제 치하에서 그 아픔을 당한 민중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근대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핍박받은 민중의 아픔은 또 뒤로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경제 발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말이 의원님 말씀하신 말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수와 보수를 진보.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얘기해서 청취자분들이 보수는 이해할 수 있게. 예. 보수는 공포감에 비롯되는 거라고 합니다. 바뀌는 게 싫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진보는 바뀌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로 갑니다. 가치로 갔을 때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서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보수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족주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얘기한 자유한국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외적 무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데 있어서는 의외로 안보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흔한 보수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안보라고 하면은 보수의 어떤 가치라고 하고 보수는 유능해야 되는데 이번에 북핵 위기에서도 보듯이 안보도 무능했던 정권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우리 물어본 분이 속으로 이럴 것 같아. 괜히 물어봤다. 더 헷갈렸어. 지금은 보수가 없거든요. 자, 가짜 보수밖에. 사드 배치. 각 당의 입장이 틀려졌어요. 어제 그제 부상자까지 한 명 발생했는데 정의당 문 대통령 비극의 시작이다. 자,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정의당 아주 세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오래간만에 정부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당 환경 영향평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곤혹스러워진 것 같고 각 당의 입장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 먼저 비판하는 정의당. 좀 슬펐습니다. 좀 슬펐고요. 안타까웠고.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실은요.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과 그다음에 사드라는 것이 모여서 촛불이 되었고 그 촛불의 국민적 항쟁으로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현 정부고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축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외교 안보 이 참모 라인은 완전히 이거 갈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외교 ABC도 모르는 즉 외교 안보 사드 부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예요. 또 하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대통령 푸틴을 방문한 그날 사드를 배치하는 이런 저는 ABC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그 유엔에 그 반기문 라인에 있었던 분이 영어만 잘한다고 외교 잘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은 또 기회 있으니까요. 자, 이야기합시다. 정태호 의원님. 그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고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주장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정의당이 했던 걸 비판해도 돼요. 지금 비판이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약 한 400일 동안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 정말 중요한 책임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하고도 욕을 먹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400일 동안 혼란을 가지고 온 것이 문 대통령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재정 의원님 대변인들 얼마나 못하게 많이 그 멘트를 날렸습니까? 그리고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민주당 대표들 그때 갔었잖아요. 그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그래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과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드 특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즉시 해체해야죠. 그리고 또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사드 반대 당론 그거 왜 아직 이렇게 배치까지 해놔놓고 안 해체합니까?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사드 이야기할 때 아까 PD 수첩 비슷하게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그 성주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무슨 꽃갈 모자 쓰고
그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긴다 그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예. 책임을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발언権계속 있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임시적 조치입니다. 부상자 발생하는 모습 저도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도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정부 여당 결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는 과정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철저히 진행될 겁니다. 그 결과 반영해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금 검토하는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당 사드 특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드 특위 일정 말씀드릴게요.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드라는 게 대북을 위한 방어 무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부터 실효성부터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사드 특위의 다음 일정은 공청회 일정으로 조만간 여러분들께 상세한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요. 일반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1년이 걸리는데 환경 영향 평가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배치해야 되겠다. 이제 임시가 아니라 정식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도 반대하시나요, 그러면? 그때는 만약 그렇게 환경 영향 평가가 문제 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드 얘기만 먼저 하고 있고 당초에 오늘 또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북중러 미일 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 제가 보건데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북한을 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드에서 한 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예, 사드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어요. 배치에 대해서만. 중국만 항의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지금 북중러의 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극단적 대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대화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도 저는 함께 종합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개별적인 부분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 민주당에서나 정의당에서나 다 그랬잖아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예. 그때 그 전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3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우원식 원내대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임시 배치라는데 임시 배치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2대 저쪽에서 들여왔죠. 이번에 네 대 이거 하나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소영향평가로 해서 대충 해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간이 영향평가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는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은 제가 정치 아주 한중간에는 있는 것은 아닌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당청 간에 약간의 갈등설도 있어요. 이게 잘 소통이 안 된다. 너무 청와대가 이런 부분도 있죠. 예. 정태호 의원님. 글쎄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시 배치는 말장난이고 결국 하게 될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만들고 그게 자체는 사과해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서 이게 종합적으로 풀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사드 문제, 한어로 북한의 핵폭탄의 사드 같은 거는 정말 대포에다가 그냥 소총 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 같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 ICBM 같은 거는 미국이나 일본을 노린다 치더라도 수많은 남한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사드 하나로가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이 방어 무기 중에 하나일 뿐더러 아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인정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 아까 지금 이재정 의원이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미국 눈치 봐가 그랬을 거 아니냐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을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 관계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드의 유용성이 단순히 우리가 북핵을 막는
문제도 있고 한미 관계의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너무나 자명한 걸 가지고 마치 정권을 잡으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들 중국가가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 전자파가 몸에 튀긴다 이런 선동적인 걸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제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과해야죠. 정태욱 의원님,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게 91년도 이미 빠져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 30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말씀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물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말씀하니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술핵 배치하겠다는 배치 아니고 필요성과 아까 가능성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은 이제까지 1945년에 일본의 핵이 토하된 이후에 확실한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검증된 원칙은 핵에는 핵으로의 균형, 확증적 파괴에 의해서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해서 내가 공격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확실히 인식했을 때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화가 지켜진 불안한 평화기는 하지만은 그런 평화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핵이 우리도 같이 핵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한 전술핵 배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론 말고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핵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철수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전술핵을 사용권을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토에 미국 이 전술핵이 뭐 굉장히 170기인가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 가지고 있고 유럽과 공유합니다. 그래 되듯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도록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에 만약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자기도 확실히 확정적 파괴를 당한다는 공포의 핵균형으로 가져야지 우리는 겨우 그 미사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안보 포럼 2017년 행사에서 바로 그 어제죠. 미칠 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안 중에 미일의 해구산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지금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도 미처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략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술핵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방금 얘기하신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신 거예요. 정봉주 MC. 예. 전 의원님 MC께서. 조선시대 기억이 안 나요. 예. 토머스 버거슨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북핵 위기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는 이해하지만 우리 정서에 쫓을 수는 없어요. 정서는 이해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 안 해. 핵 우산으로 충분. 핵 우산이 뭐냐면 전략핵이란 얘기예요. 이미 공포의 균형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미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 전술핵 다 철수했습니다. 어디에 전술핵 유용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미국은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군사적인 지식에 해맑지 못한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신공격으로 약간 인신공격으로 들려요. 인신공격으로 아니 근데 인신공격을 받고 행복해하세요, 정태욱 의원님. 예. 그럼 뭐 내가 답변 좀 먼저 하시죠. 한 파스 쉬어가 내가 답변 드릴게요. 한 파스 쉬어가세요. 예. 지금 전술핵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뭔 사령관이 이야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미국의 핵 전략이 이미 전환이 됐어요. 국악도 전술핵 배치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은 미국의 핵 전략 자체가 이미 전환된 지 오래고 그것은 뭐였냐. 만약에 이쪽에서 전술핵이라는 이 부분을 하면은 중국의 동부 지역하고 대만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해서 동북아의 핵 현상이 일어난다. 핵무장화가 되기 때문에 통제력을 자기들이 군사적 통제력 옵션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술핵 배치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측 입장에서. 근데 무슨 느닷없이 전술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홍 반장님이라면
또 뭐라고 할까봐 홍 대표님이 나가가지고 의원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부 하겠다. 오. 미국도 가고 해가지고 이 이미 문제를 또 풀겠다. 많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미국 가서 내가 민주노조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직장 폐쇄 내가 전문이다. 그러니까 북한 예. 폐쇄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웃을 일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예.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호님 역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계속 봐오면서 국가 밖의 일은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자, 정태호 의원님. 아까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구분 못할 만큼 내가 이제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정치적 아니, 사로가 그거를 이제 그래주세요. 말은 네. 저렇게 어렵게 했지만 예. 쉽게 이제 이재정 의원님 말을 욕한 거 빼고 예. 이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면은 욕은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정책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뭐 빼더라도 그 미국이 해박지 전략 않다고 그랬는데. 해박. 해박지 않다고 그랬는데 무식하다고 안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전략핵 개념은 해구산의 개념은 괌에 있는 거를 3시간 걸려가지고 한국에 만약 북한이 핵을 공격해 온다면 그걸 방어해 주겠다. 해구산 개념이 아까 전략핵 예. 개념이고 전술핵은 실제로 구체적인 핵 이제 소형 무기라든지 전술핵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배치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가 이야기할 때에 전략핵이 우리한테 별로 위험하다는 이유가 북한이 지금 개발하는 거는 10초 남았습니다. 예. ICBM과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우리한테 때려놔놓고 미국이 다시 우리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ICBM을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괌에 있는 핵과 우리 한반도에 와 있는 전술핵과는 엄청난 신뢰성의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부 시작하기 전에 정치쇼 로고송 오늘도 봉주 어제도 봉주 이럴 땐 춤춰야 되는데. 자, 비정치회담 방송 한 번만에 바로 그냥 주중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연탄 깼은가?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비정치회담 지난주 소개했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아주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중으로 파고들어서 다 밝아진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주말로 한번 보내볼까요, 다시요? 자, 강경윤 SBS 펀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케이블인가요? 네, 맞아요. 오. 연탄가스처럼 파고들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SBS 폰이 전 집에 TV가 없어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 방송. 예능을 담당하고 저는 연예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예 기자요? 네. 오호. 마치 자.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지난주 원래 모든 기억을 지난주에 다 덮어버려요. 네. 자. 왜냐면 오늘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SBS 펀이 네. 연예부 기자. 네. 오호. 자, 첫 번째 가져온 이슈가 강 기자님. 네, 일단 저희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제 마광수 교수님이 어제가 발인이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죽음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특히나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는 떠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이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이 사회 분위기에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호.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마광수 교수가 어떤 분이고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지 네. 않은 우리 20대 네. 아주 발랄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일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뚝 끝나면 자 그럼 다음 평론가 얘기하시죠. 그럼 이 양반들이 지금 방송을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네. 근데 제가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초의 중반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중반인데 초로 아니요, 들어가 있겠죠. 초중반입니다. 초중반이요? 네. 네, 34시고요. 예. 그 마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단의 2단화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그 성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천재적인 어떤 그런 실력에도 그 같은 문단에서는 좀 배척을 받았던 즐거운 예. 살아 이런 소설을 썼었고요.
제가 이제 마강수 교수님을 봤던 기억은 그 즐거운 사라랑 그리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연극을 마강수 교수님의 이제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극을 통해서 마강수 교수님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때 기억에서는 마강수 교수님은 좀 뭐랄까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좀 저분은 저럴 거다 이랬던 게 많이 없고 저 같은 어린 연예부 기자에게도 귀를 기울여주고 굉장히 따뜻하게 진심 어리게 얘기를 했던 토론을 했던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직접 그 취재하면서도 좀 만나시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 연극을 취재하면서 마강수 교수님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다른 기자가 이제 마강수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기자가 있어서 존경한다고 했더니 왜 저 같은 사람을 존경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이제 선입견에서는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말도 막 거칠 것 같고 어떤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그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젠틀했던 오히려 약간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학교 문단에서 늘 비주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연대 국문과 수석 입학 4년 내내 장학생 그다음 27세 홍대 정 교수 예, 28세 교수가 부교수가 됐고 예. 우리나라 윤동 27세예요. 27세예요? 예, 만으로. 예. 그리고 예. 그 우리나라 윤동주 박사 1호고 아하.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야한 거를 하나의 자신의 테마로 삼으면서 굉장히 지식인 사회에서도 예. 반발이 심했었고 특히 그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 예. 92년에 나온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해갖고 네. 장례식 스케치를 좀 해주시고. 예. 아까 장례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지식인 사회라든가 동료로부터 사실은 조금 그 이 왕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불편한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김수미 씨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길을 좀 외롭게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 정도면은 엄청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연세대. 그렇죠. 예. 이 정도 분이 돌아가시면 엄청난 사회적인 인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정상인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외롭게 마지막 길을 가셨고 근데 또 의외로 김수미 씨가 오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동갑 얘기를 그러잖아요. 동갑이라고 합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수미 씨가 과거에 이제 마광수 선생이랑 좀 친했었다고 하면서 예.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자해소동을 벌였다고 보도가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해소동까지는 아니었고 택시 타고 빈소로 가시다가 나 죽겠다 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택시 기사분이 이거 위험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네. 이 김수미 씨가 빈소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해프닝이었죠. 백 안에 무슨 커터칼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머니 것도 안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확인이 미확인. 네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요? 뭐 일각에서는 흉기를 꺼낸 게 아니냐 자해를 한 게 아니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소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꺼내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은 없었고요. 예. 소지품 검사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그냥 호주머니에 있었다 정도로만. 잠시 센터 하겠습니다. 네. 잠시 불신 검문하겠습니다 하고. 네. 김수익 씨가 꺼내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빈소에는 예. 사실 함께 했었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찾았다기보다는 같이 연극을 했던 굉장히 좀 가난한 연극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장례식에 결국 문단 분들이 많이 안 와서 씁쓸했다. 예, 그렇죠. 너무 쓸쓸했다. 그렇죠. 이 정도 명성이 있는 분이 이례적으로 외롭게 마지막 길을 가신 알겠습니다. 네. 고 마강수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이번에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겁니다. 네. 이번에 드릴 말씀은 서태지 나훈아 컴백. 빠밤. 오, 서태지 짱 컴백홈도 있잖아요, 노래. 그렇죠. 서태지 씨 어허. 컴백홈. 컴백홈. 네. 네. 가출한 학생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 그런 노래 불렀었는데 옛날에 유인신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공부하세. 열심히 공부하세 막 이런 노래 했었죠. 부모님이 공부하는 얘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공부하세. 그러니까 서태지 나훈아 씨가 동시에 컴백을 했는데 그래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 마광수 교수가 그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네. 썼을 때가 90년대 초반인데 예. 딱 그 시기에 서태지 씨가 데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마광수 교수는 이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치고 나간 거고 전위 아방가르드였다면 서태지 씨는 딱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최전선 거기까지 치고 나가서 문화의 시대 정신. 그래가지고 기성세대는 사실 그때 서태지 씨만 공격하고 네. 악마주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맞아요. 그랬었지만 91년도면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후배님 아니 제가 80년 그 원숭이 띠니까. 오빠네요, 오빠. 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방송에서 예. 계속 말씀을 드리면 거짓이.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네. 기성세대 서태지는 공격을 그 받았다. 시대의 문화 정신의 정적. 최전선. 네, 그래가지고 이 티네이저, 어린 사람들, 특히 예. 젊은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90년대를 그야말로 씹어드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25주년 콘서트를 네. 했다는 소식이고 아. 나훈아 씨 같은 서태지 경우는 데뷔곡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아재 같아요, 이거 다들. 알아요. 이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성 뭐 작곡가 이런 분들이 다 악평을 했습니다. 오. 노래가 뭐 이러냐라고 하면서 악평을 했는데 그 10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열기가 그렇죠. 일어나면서 문화 기성 대통령이었죠. 문학평론가들은 악평하지 않았어요. 난 몰라요. 좀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안 좋게 얘기했던 분들은 그 후로 수십여 년간 그 자료 화면이 계속해서 또 나오는 일을 겪고 맞아요. 있습니다. 25주년 콘서트라는 거예요. 콘서트.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예. 콘서트를 했는데 요번 주에 티켓팅을 이제 했습니다. 네, 티켓팅 전쟁이었다고 해서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됐고요. 왜냐면 서태지 매니아들은요. 네. 세월이 지나도 식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정봉주라고나 할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훈아 선생님. 아 나훈아. 네네. 나훈아 씨 콘서트가 잠깐만요. 10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태지는 10분 만에 매진 안 됐어요. 서태지 씨는 이미 공연을 했고요. 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공연하기 전에 공연하기 티켓팅할 전에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서태지 팬들은 팬층이 너무나 확고하고 있고 특히나 그 무대 방탄소년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네, 예. 방탄소년단이 함께 무대를 꾸려서 예. 아주 신구 세대의 조화였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요즘 일본에서 좀 아우 아주 난리가 뜨겁죠. 났어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일본을 갔다 와볼 뻔했거든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인데 네. 엄청 떴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그 바쁜 사람들이 서태지 씨하고 같이 연습을 했다. 네. 시간을 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탄소년단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전설을 들으면서 그쵸. 서태지 키스거든요. 맞아요. 그들의 서태지 영웅인 키스예요. 거죠, 서태지 씨가. 서태지 키스. 맞아요. 저도 서태지 키스가 될 뻔했었는데. 80년생. 예. 2992님, 저 서태지 공연 다녔어요. 아. 여전히 동안이더군요. 이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이 내려놓는 듯 맞아요. 보이더군요. 예전처럼 큰 영향력은 아니라도 편해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야, 이제 아빠니까요. 2992님이 서태지님 씨를 이렇게 본 것이 잘 본 게 본인이 자기 삶의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992님이. 그쵸. 2992님 나이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요. 아유. 예. 저는 제 또래인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 아니에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세월의 된장 맛이 느껴져요. 이런 글 나옵니다. 이 9922님 꼭 한번 예. 네, 문자 주세요. 예. 네. 문자 요번에- 보내달라고. 오호, 나이. 요번에 그 나이. 서태지 팬들이 나이 먹어서 엄마가 돼가지고 오호. 아기를 데리고 콘서트장에 딸과 나타나다고- 함께. 네, 딸과 함께 오.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 팬들이 공연장에 나타나서 네. 오. 서태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같이 오면 되잖아요. 딸은 방탄소년단 팬, 엄마는 서태지 팬. 아니, 서태지 씨 팬 딸이 아직 방탄소년단을 모릅니다. 애기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네. 서태지 팬들은요 50대도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네. 잠시 네. 실언을 했습니다. 25주년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는 형이 55세인데요. 오. 그럼 광팬이에요. 근데 아, 그 진짜요? 형이 나타나면 그 공연 망해요. 왜냐면 지금 55세인데 액면가는 한 70대 보이거든. 네. 그리고 그 나훈아 씨는 사실 예. 과연 이번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백기도 길었고 공백기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거기다 네. 약간 바지도 구설- 벗으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건데 그 아직 안 벗었죠 이제- 바지는. 벗으면 아이, 당연하죠. 큰일 납니다. 그것도 큰일 나고 예. 특히 이제 이혼 관련 구설수가 있어서 네. 과연 이번에 공연이 성공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혼 관련은 구설수인가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혼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양반 지금 이혼한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혼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뭐 금방 끝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송사를 맞아요. 겪으면서 일종의 7년 했죠. 그렇죠. 소송만. 진흙탕 싸움. 7년이요? 네. 소- 그러니까 재판을 2번 했죠. 대법원까지 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첫 번째 그건 재판이 저하고 좀 있었고 틀리네. 거기서 결국에는 이혼하지 말라 해서 두 번째 재판을 네. 해서 결국에는 이혼이 성립됐던 네. 7년간 법원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가정사를 왜 법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책이 없다라고 주체 하면은 사이가 누구에게 있느냐. 네. 하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결국엔 이혼을 했던. 사실 제가 나훈아 씨 취재한 얘기 한번 들려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도 이혼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듣는 분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듣고 있어요? 이제 회사원이라서. 다시 듣기로. 네. 그 나훈아 씨가 이제 한창 우리 강경윤 기자님 맞췄어요. 네, 딱 맞췄죠? 강 기자님과 아유, 동갑이라고. 네. 제가 아까 35살이라는데 실수했네. 저도 된장 냄새 좀 나거든요. 예. 바로 알아봤습니다. 서태지 키스 아니고? 네. 오호. H.O.T 팬이죠. H.O.T 팬. 맞아요. 잭스키스. 아. 네. 그렇죠. H.O.T가 조금 뒤죠. H.O.T는 많이 뒤죠. 많이 뒤인가요? 다음 세대죠. 네. 내가 H.O.T 막 뜰 때 초등학교였었던 것 같은데. 네. 나훈아 씨 얘기 한번 할게요. 예, 하세요. 네. 제가 그 나훈아 씨 잠적기 때 나훈아 씨 찾아서 괌까지 쫓아갔다 왔거든요. 자비로요? 그럼요. 자비로? 자비로요? 자비죠. 그 나훈아 씨가 어느 정도로 사생활을 정말 그럼 이제 돈이 좀 철두철미하게 있으세요? 돈은 뭐 돈은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쓸 거예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사생팬 네. 커밍아웃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괌까지 이상한 쫓아갔는데 개그를 날리지 마세요. 네. 아니 자비로 갔다 그러니까 팬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갖고 특종 빵 치면 회사에다 청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청구를 그런 걸 못했어요. 모르세요? 근데 제가 괌까지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나훈아 씨가 정말 사생활 관리 열심히 하고 제가 나훈아 씨 집이 양평에 있어요. 네. 그 집 옆은 정말 이렇게 숲처럼 거의 요새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숲에 늘 숨어가지고 나훈아 씨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다고 거의 한 7일에서 8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훈아 씨가 이제 저를 CCTV로 본 거예요. 자꾸 조그만 여기자가 한 명 온다 해가지고 나훈아 씨가 어느 날 그 숲을 다 나무를 잘라버리셨어요. 오. 네. 환경 파괴주의자예요?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사위지니까 본인이 심었던 나무를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못 숨어 있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필로 나훈아님 안녕하세요. 막 이래서 강경윤 기자님, 제가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꿀팁. 어디 꿀팁? 자, 누구 만나고 싶을 때는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네트워킹이 다 걸립니다. 그런가요? 예. 여기 있나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연예인들도 제가 다 잡습니다. 대체가 없는 공수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확인 안 되니까. 네, 어쨌든 나훈아 씨가 새로 이렇게 온다니까 다시 나오신다니까 너무 기쁘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서태지 나훈아 얘기하니까 네. 세대를 또 뛰어넘어서 네. 왜냐면 나훈아 얘기 나오는 거 지금 좋아하는 우리 주부분들 맞아요. 50대 주부분도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듣는 분들 또 50대 엉아들 나훈아 또 얘기도 하라 이 방송에서 야 나훈아 남진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네, 이유가 있죠. 아니 서태지 남진 네. 남진이 왜 나와 여기 지금 나훈아 얘기하고 있는데 남진 예, 씨, 나훈아 작가들이 씨 지금 이렇게. 그 어제 술 드셨나? 서태지 나훈아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사랑받는 이유는 철저한 사생활 관리. 그래요? 하나 하시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서태지 씨가 만든 이제 진행까지 음악의 하시네.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태지 패러다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서태지의 문화 스트림이 아직도 그쵸. 끝나지 않았다. 그 디지털 댄스 음악 그게 아직까지 쭉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세대도 계속해서 서태지를 재발견하는 거고 예.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DNA. 그러니까 네. 이분이 젊었을 때는 사실 남진 씨가 더 핫했습니다. 더 핫했죠. 네, 남진 씨가 더 뭔가 푸른 초원 그쵸. 위에 뭔가 서구적인 느낌의 그 멋진 청년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나훈아 씨는 한국적 토속적 이미지 맞아요. 한평생 예. 외길 인생 그러다 보니까 중년 이후에 오히려 빛을 발하면서 돌담길 한국인을 대표하는 돌아서면 그리고 그거 그 나오란가? 코스모스 이렇게 불러보세요. 제가 음치라서 코스모스 정든 고향역 피어있는 그 고향의 이미지가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술 먹을 걸 그랬네. 좀 달랐을 텐데. 계속 가고 나훈아 씨한테 지금 블루오션 남아 있습니다. 예. 어디죠? 통일대박. 통일되면 그러니까 예. 북한이랑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 분들이 바로 엄청 서태지로 못 좋아한다. 넘어가거든요. 아. 그 전에
트로트 시장에 예. 엄청난 대박이 자, 열리면서 이 평가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해요. 믿거나 제 말거나. 생각입니다. 네. 자, 8455님, 봉도사님은 시사계 정치계 김은국이에요. 김은국을 연예계 정봉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은국 씨하고 저하고 친구거든요. 아. 예.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고 멋져요. 자, 강시 운전사. 강 기자님 취재 본능 리스펙. 네. 어허. 감사해요. 예, 취재 본능 너무 좋대요. 네. 열심히 진짜 했습니다. 숲속 며칠 숨어 있었어요? 한 7일, 8일 잠복. 있었어요. 혼자? 저희 그 카메라 기자하고 오호. 그 앞에 바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예. 카페 사장님이 저 많이 숨겨주셨어요. 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카페, 큰 카페예요? 엄청 큰 카페예요. 오, 이름이 네. 뭐죠? 한번 가보고 싶네. 양평? 네, 양평에 있고요. 아, 그 굉장히 사장 좋은 제가 카페예요. 아는 사장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인맥 자랑인데요. 그럼요. 전국을 다 한다니까요. 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음주운전 네. 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요. 왜 반복되냐고요? 예. 제 생각에는 경각심이 없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방송 듣는 분들 단 한 번 하는 순간 중독이 됩니다. 예.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마셔야 돼요. 바로 한 잔만 드셔도 대리운전. 그렇죠. 한 번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 집에 와서 대리운전 와서 주차할 때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안 그게 되는데. 음주 본능입니다. 그렇죠. 음주운전 본능이에요. 사실 올해만 해도 연예계에서 7명이나 음주운전은 적발이 됐어요. 예, 이게 마지막 뉴스니까 빨리 들어셔야 돼요. 최근에는 가수 길씨가 이제 재판 넘겨졌고요. 아하. 사실 그 소속사에서는요, 연예인이 들어오면은 바로 대리운전을 어떻게 부르는지부터 알려주거든요. 기획사 관리하네. 네, 엄청 관리를 하죠. 오, 그런데도 근데 불구하고 그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습관. 습관.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모르는 예. 무지함. 음. 굉장히 안타깝죠. 습관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벼랑간의 고속 성장에서 연예인이 준공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지가 좀 덜 돼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모르지 않을까요? 예. 모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보통 예. 술을 드실 때 연예인들 특히 붕 떠서 구름 위에 있는데 술 한 잔 먹으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예. 세상에 나를 알리고 싶은 인정욕구. 근데 음주운전을 꼭 인정욕구 차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졌고 처벌 좀 음주운전 강해져야죠. 3번 하고 바로 드라마 나온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진 그렇게 아웃 제대로 해야 그런 식으로 되는데. 너무 관대하게 봐주니까 이 예. 문화가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주중으로 들어올 의미 있어요. 두 분 핫해. 인사하시고요. 핫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들으면서 방송 아웃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그냥 눈 감고 듣고만 있어도 하루에 정치가 쫙 빨려 들어오는 원일이 기자의 원포인트 뉴스. 안녕하세요. SBS 원일이 기자님,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도 예. 인사드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네. 서울의 인구가 얼마가 죽는다. 이런 등등의 기사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선정적이에요. 예. 그게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요. 예. 2009년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하고 미 국무성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너무 끔찍해요. 네. 아하.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썼을 텐데 그런 거 안 쓰는 게 맞죠. 아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핵폭탄 하나 터지면. 그렇죠. 그때 시뮬레이션은 이제 용산에 떨어지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20킬로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21킬로톤이었는데 네. 그와 유사한 20킬로톤의 원자폭탄이 서울의 용산 미군 기지에 떨어졌다라는 전제 아래 시뮬레이션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씀드려 말아. 이것도 하기 하지 마요. 싫은데. 하지 마요. 재미없어요. 그다음 짜증나. 하지 맙시다 진짜. 하여튼 이번에 뭐 수소폭탄 실험한 게 160킬로톤. 네, 나가사키에 그거의 떨어진 10배. 거예요? 그거의 10배. 어허.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시뮬레이션이고 뭐가 필요 없는 필요 거예요. 없어요. 그럼요. 예. 남북한 끝, 일본 끝, 미국 예. 반 끝.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 다 세 개 다 끝. 그럼 끝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의미 없는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예. 자, 문제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매우 이제 엄중합니다. 예.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위켄드 주말의 시작입니다. 주말 되면 뭐 하나 우리는?
계속 일하는데. 네, 그러게요. 예. 자, 즐거운 주말이 돌아왔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가져온 뉴스. 예, 해피하지 않은 분이 지금 여전히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사퇴했지만 이해운 대표가 지금 여전히 지금 해피하지가 않은데 그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루된 즐긴 분 만났어요. 네, 제대로 된 분 만났어요. 저도 정치권 있으면서요. 예.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지뢰밭처럼 네. 돈 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옆에서 많이 숱하게 봐왔죠. 진짜 정치 많이 하셨구나. 제가 20년 넘게 봐왔죠. 딱 보면 눈빛 보면 이제 보이죠. 제가 17대 했거든요. 17대만 해도 이제 돈 없는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정치에 네. 확 그렇죠. 해버리면서 그 바로 직전 16대까지 또 우리 때도 그 잔존이 남아갖고 네. 돈 주려고 쫙 호시탐탐 어느 놈이든 걸리기만 해라 돈 주고 딱 네. 이 고리로 걸어버린다. 예, 그게 참 이거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15대, 16대까지는 정말로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당 대표, 당에서 사무총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기부, 청와대에서 이른바 오리발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정치 자금이 내려왔다고.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돈 그때 따박따박 다달이 얼마씩 받던지 현역 의원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딱 다잡으면 그렇게 옆에서 업자들, 사기꾼들 돈 안 받아도 정치가 가능했는데 17대부터 그게 딱 끊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런 외부의 유혹에 너무 이제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예. 자, 이해운 대표가 아주 거기에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자, 왜 어제도 한 얘기를 오늘 또 하냐면 이게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연루된 국회의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운 오호. 대표 세드. 주장에 따르면 어허. 둘 더 있다는 거예요. 2+2가 있대요. 호호. 민주당에 2명, 자유한국당에 2명, 어허. 바른정당은 나 혼자 당했다. 이게 지금 저 이해훈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분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한테. 이야. 자, 그래서 이미 뭐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핵폭탄은 여기서 터지네. 예, 이게 지금 저 거의 정치권에서 지금 핵폭탄이에요. 예. 육덕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이. 어허. 여성 사업가가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친박 원조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분이 강남의 여의도 바닥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기 전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돈 이렇게 스폰서 해주고 이권 따내고 하는 데는 귀재예요. 귀재. 자, 이해운 대표는 지금 의혹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가 금품 6천만 원 플러스 김치예요. 김치는 돈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죠. 예. 금품 수수보다 김치 수수가 더 정치적 후폭풍이 컸다고. 국민 감정법을 건드렸다. 예. 그런데 이해운 대표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름을 대라 그러지 말고 예. 국회의원 누가 더 당했는지 당한 건지 뭐 돈을 먹은 건지 자, 이름을 대라 4명이나 더 있으면 근데 이름은 못 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국회의원에만 끝났냐? 모 재벌 그룹 회장도 이 육덕순 사업가한테 연루가 돼서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이거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게. 예. 입이 근질거려서. 근데 이건 그거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모 방송사가 또 이분한테 당한 우리 사례가 아니죠. SBS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딘지. 하여튼 뭐 그것도 제가 아는데 자, 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 협찬을 따줄 테니 나한테 이 사업권을 주면 협찬을 많이 받아다 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는 척 했는데 결국은 이 방송사 돈 예산만 몇 천만 원 날리고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고 당했어요. 정치권을 좀 아는 분이네. 그러니까 이 아주 수법은 매우 아주 단순해요. 홍보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내가 정치권에 누구도 알고 봉도사 그 봉도사 알고 알고 뭐 한마디 봉도사 원, 납작 들어갖고 배 작작 깔고 와. 그리고 봉도사 뭐 내가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방송에서 쫙쫙 밀어주고 원일이 무슨 기자? 내가 말 원포인트 한마디면 레슨 뭐 웃기는 소리 하고 내 얘기만 해. 예, 기사 그냥 막 쫙쫙 써주고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 박모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그 문제 됐을 때 그 스폰서했던 분 있죠. 예.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치권에 다 이런 분들이에요. 아하. 내가 누구 안다, 잘한다, 자 연결해줄게, 사업권 따줄게. 근데 수법도요, 딱 해외여행 데리고 가요. 명품 가방 쫙 사주고요. 해외여행비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쫙 관광 다 시켜주고 본인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구워 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를. 자, 이해운 대표도 본인이 받은 금품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주라고 명품 벨트
아하. 이거 다 사진 찍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물을 줄 때 그냥 안 주고 다 증거물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혜훈 대표는 명품 벨트라 몇 푼 안 되는데 그거를 몇 푼이 안 되긴요. 그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그런가요? 네. 난 한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네. 네. 몇만 원짜리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예. 이혜훈 대표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받은 것보다 지금 토해낸 게 더 많대요. 오. 그래서 검찰 조사 가면 내가 결백을 증명하겠다. 오호. 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예. 처음에는 달러 이자까지 갚았다. 그 뭐 엎어가지고 다 갚았고 딱 못 갚은 거 하나가 김치야. 김치는 먹어치웠으니까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김치 장사하는데 저한테 받아갖고 갚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는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훈 대표는 아, 이미 돈 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근거는 있었네요. 예, 있어요. 오. 자, 김치를 받아서 분명히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김치 뭐 5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50만 원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혜훈 대표는 지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가서 내가 조사받고 하겠다는 건데 여차하면 같이 당한 국회의원 4명 불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도대체 2명이 누군지 자유한국당 당이 누군지. 누군지 예. 봉도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 아니니까 전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쓰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 받고 살아도 충분해요. 네, 김치 예.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아, 김치 좋아요. 제가 그래요? 김치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김치는 우리 담궈서 먹읍시다. 예, 김치는 담궈서 그리고 먹든지 마트 아니면 가서 사 먹어도 돼요. 예, 사 먹으면 되는데 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이혜훈 대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야, 아니고. 그런데 딱 억울한 느낌이 오네요, 저는. 있죠. 초기에 오거든. 싹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봉도사님이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예. 정치인과 스폰서, 정치인들이 왜 이 돈에 얽혀서 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저도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20 몇 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지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혜훈 대표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바른정당이 이제 안개 속이에요. 오호. 자,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 나온다에 한 표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예. 김무성 전 의원은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막 이렇게 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시키면은 할 생각이 있는 거고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표 시키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고민하는 한다라고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딱하니 걸림돌이 있죠. 이제 패배한 대선 후보잖아요, 유승민 후보. 예. 자, 근데 뭐 홍준표, 안철수 다 나왔는데 이야.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밀고 있어요. 곧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제 뜹니다, 이제. 예. 김용태, 하태경 등 이제 젊은 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하태경 핫해. 핫해요. 핫해요. 요즘 하태경 핫해. 저 핫해요. 예. 하태경 밀고 있는 중에 핫해. 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강론자가 대표가 되느냐, 통합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 신호탄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예. 그거 이제 제가 할게요. 김무성은 통합론, 통합론, 유승민 자강론. 자강론. 그런데 김무성과 정진석이 요새 계속 만나고 있어요. 예.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 그 사이에 육덕순 씻겨 있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아유. 벼랑간에 머리가 어지러워져.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아유, 그분. 육덕순 씨 이름도 육덕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혹시 김치 배달된 거 없지? 사모님 그랬을 거 아니야. 김치 좀 받아와라. 집에 김치 배달된 거 없지?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예. 자, 그래서 집에 케이크 상자 오면 위험합니다. 사과 상자. 그런 거 뭐 기자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자, 예. 그래서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얘기만 했는데 예.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처음으로 떨어져 70% 밑으로 그렇죠. 69% 나왔죠. 나왔죠. 자, 이유는 북핵 때문입니다. 위기 안보론이 대두가 됐어요. 야당이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지금 야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좋은 사인은 아니죠. 자,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와중에 북한에 특사 보내겠다라고 그러고 지금 대화 주장하는 거 역풍 맞고 있는 것 같고
그 특사 조용히 보내야 돼요. 또 소리 소문 없이 보내려면.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님 바른정당 건강한 보수될 거라 생각했는데 자유당에 흡수되면 안 되는 댕 안타깝네요. 7297님 유튜브로만 듣다가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부산 청명합니다. 국내 정치도 남북 문제도 청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안타까운 표지만 인사하시고 자, 비지스의 노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갈 때까지 가보자.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여당 의원 이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욱 자유한국당 남당 의원님. 아, 아니구나. 야당 의원이구나. 아이고. 요즘 춥고 배고픈 이 더운 날에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더운 날에 추운 게 뭐예요? 더운 날에 그러니까 더 죽겠다 그래.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 거리 나갔을 때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서 많이 놀렸죠? 예,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안 해둔 짓을 하려니까 참 힘들고, 너무 옷 입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요즘 이제 체질화가 그것도 자꾸 하면은 는다고. 이제 몇 개월 됐구만. 이제 점점 체질화되고 요즘 또. 알겠습니다. 네. 자, 깍두기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깍두기 싫죠? 네, 300분의 1의 사나이 야성의 정의당 윤소합니다. 나도 원래 아니야, 이렇게 씹으면서 야성의 하세요. 중독성, 마성의 중독성을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써먹은 거예요. 야성의 중독성? 예, 됐죠? 또 이 자리가 여전히 또 3대1 구도로 좀 바뀌긴 했더니. 뺐어요. 그 3대1 때문에 저 불러 올려서 혼났어요. 왜 중립 안 지키냐고. 에이, 그래도 뭐, 체질적으로 지금, 여당 성향인데. 저 바른정당 입당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나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때는 거예요, 저를 지금? 기준으로 3대 1이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남자 예. 3분, 여자 1분. 아이고. 그렇지. 그런 정도로 되는데. 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뉴스서부터. 예. 자, 자유한국당.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 자, 리포트. 정태욱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자, 채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보이콧하고 있는데. 네. 왜 해요, 근데 왜? 왜 하니? 그게 중요하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 평소 때 커피도 마시면서 살살 웃으면서 셀카도 잘 찍어주는데 실제로 굉장히 뭡니까? 이제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웃는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취임한 9월 달에 바로 조희준 YTN 사장 싹 날려버리고 그로부터 이 방통위원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방통위원 2개월밖에 안 되는 김용수 사람을 그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미끼를 확 빼버리고 그리고 또 EBS 사장 우정범 사장을 8월 달에 딱 빼버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노동법을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의 과정으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래 되는데 이 공영방송 장악한다는 게 어떤 사태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봉도사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게 장애 투쟁할 스타일이 아닌데. 장애 투쟁하면서 행복하신가 봐. 많이 웃으시네. 그래가 거의 이제 그 힘이 또 소진돼 가는데 어제 또 한번 뺨을 울고 싶은데 뺨을 하나 확 때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예, 어제 그 MBC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그거를 그냥 그 뭡니까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더니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어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건데. 네, 근데 이제 노조가 압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고발하고 뭐 민심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뭐 심각했겠죠. 그런데 그 유희선 이사는 지난번에 이대 교수시죠? 예, 이대 교수인데 그 이제 뭡니까 그 사장 지금 사장 그 인터뷰할 때 아예 노조가 이제 제대로 그 방송에 막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해놨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노조가 세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또 우리
보수 사람은 또 마음이 심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또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나가시면서 도시락은 싸갖고 나가십니다. 아유, 도시락도 뭐 그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사가지고 좀. 참고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파업에 찬성한다 66.4%. 예.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 동의가 43%, 찬성하지 않는다 40%가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방송 언론학회 학자 468명인가요? 3개 학회 교수님도 468명이 지지한다. 김장겸 고대영 사장 물러가라. 예. 이분들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협조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리 유윤 의원님이나 경제적인 불러놓고. 아니 저는 즐기고 있어요. 두 자유한국당에서. 분께서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발언기회도 많이 주자. 봉도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 아니 결과를 객관적 결과를 얘기하는 결국 봉도사를 내가 둘이 한번 낼 걸 가지고 왜 인도분들 찾아가지고 지금. 아니 방청 왔어요. 의원님 공정 발언하세요. 지금 공정 언론 그래요?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아. 손주인데 예, 좀. 강조. 예. 정의당은 정의롭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제가 제가 할까요? 할게요.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외투쟁은요. 예. 그 순간에 대부분 역대 지금 민주당도 많이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 옛날 전에 한나라당도 했는데 굉장히 여론 지지율 낮아요. 예를 들어 우리 나가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좀 이 방송에서 이런 하면 뭐 쪽팔리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구 전략이 잘 없죠. 예, 실제로 없어요. 그래 되는데도 지난하는 거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 2005년 6년 한겨울에 우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때 사학법 이제 그때 당시 그 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막 그냥 그 날치기인지까지 모르겠는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도 여론조사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나빴어요. 그 왜 국회 내에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학법 통과시킨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랬어요? 맞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장외투쟁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07년에 사학법 재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그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야당의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론 지지 뭐 언론 비판 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소리 특히 지식인들수록 더 비판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지지율은 올라간다.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지금 문제가 제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지금 하는 그 보이콧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아주 방송 장악이라든지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사학법이 문제 있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장기적인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콧은 잘못됐다. 예. 보이콧.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그러니까 하지만 비난을 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언론 지지 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이번 본회의장에서 좀 빨리 복귀해라 이런 피켓 시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좀 대통령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표현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의 현안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정기 국회인데 와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집단의 모습을 다해라 하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외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앞에 본회의장 앞에 이 회의실이 있습니다. 원래 예결특위 그 회의실입니다. 아니 추경 예산 때 그 중요한 때는 오락해도 안 오더니 맨날 거기서 우청하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고 예결특위 할 때는 그 공간에서 들어오라게도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지금 맨날 그 앞에서 하니까 거기서 봐야지. 또 열받으니까 표지만 나오네. 아니 그래.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아니 왜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진정하시죠. 닥쳤다게 지붕 쳐다봐 기억이 돼버렸다면 김장겸 사님 뭔
100몇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네. 김장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김장겸 뭐 대통령 했었어 옛날에? 왜 난 나한테 잘 물어보세요? 모르겠는데 거기 살리자고 세상에 밖으로 튀어나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에 김장겸이는 출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제2 회의장에 예. 계속 대기하고 있다니까 장애투쟁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윤 의원님한테 제2회장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태우 의원님. 거기 예. 다니고 있어요. 정태우 의원님, 제 저 이길 카메라 보고 의원이에요.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윤수아 의원님, 여성분인 줄 안돼요. 얼른 손 흔들어주세요. 예. 사나이 윤소아입니다. 예. 자, 이재정 의원님. 예, 이재정입니다. 줄 알았어. 저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예, 저도 말씀하세요. 말씀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저기 나가보시니까 축구 배고프다 하셨는데요. 저희 많이 나가봤잖아요. 국민 지지 있을 때는 춥고 배고프지 않아요. 나가도 따뜻해요. 그건 바로 국민을 등에 못 업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